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구독자 여러분. 개인정보 블랙박스 채널에 새로운 컨텐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매월 첫 주 지난달 주요 개인정보 보호 뉴스를 요약하고 요점만 쏙쏙 뽑아 설명해드리는 개인정보 뉴스 브리핑이 업로드됩니다. 그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MS 오피스 365 계정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에 대해 해외 IP로의 무단 접속과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관리자 계정은 약 11만 명의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직원 및 학생의 계정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는 계정이기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에 경찰 수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 항목은 필수 정보로서 계정 이름, 계정 아이디, 교직원 학생 여부가 있었고 선택 정보로서 휴대폰, 소속, 주소, 보조 이메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선택 정보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개인은 약 3,000명 정도이기에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약 3,000명에 해당하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전화번호가 악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교육청은 해킹 당시 관리자 계정이 해외 IP 주소로 로그인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정을 사용 중지한 뒤 로그인 인증 단계를 강화했다고 하네요. 만약 단말기, 문자 등을 이용한 MFA, 즉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적용했더라면 비인가자의 로그인 시도를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으로 인증서,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즉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정당한 개인정보 취급자 여부를 식별 인증하는 절차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통해 MFA의 적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니 중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꼭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에 맞춰 대폭 개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와 같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서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연구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의료, 교통, 챗봇 등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면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 주요 내용에 따라 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조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로서 DB의 열과 행으로 저장된 테이블 형식의 자료 등이 대표적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형태가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서 사진, 비디오, 통화 음성, 대화 기록, 보고서, 메일 본문 등의 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가명 처리한다면 화면에 나온 예시와 같이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AI 연구 개발, 지능형 CCTV 개발, 음성 생성 AI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I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중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가 최대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 식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가명 처리를 지원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자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가명 처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사업 현장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이버에 부과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이 위법해 취소해야만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개보이는 지난 1월 10일 네이버가 개보이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제기되어야 하는데요. 이 판결서는 1월 19일 송달되었으며 개보이가 2주 이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2일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5월 개보이가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당시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 증가되자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처분의 전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네이버를 개인정보 처리자, 오픈마켓 판매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거죠. 네이버는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서도 개보이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행정소송을 내었고 이어진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이제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판매자의 관계가 명확히 독립된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 광고에 테무 너무 많이 뜨지 않으시나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와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눈에 띄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61조에 따라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메시지 시작 부분에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광고를 받는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중국 업체는 국내 규정과는 맞지 않게 광고를 상습적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테무는 앱을 설치, 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의 단말기에 있는 카메라, 사진, 파일, 녹음, 위치 정보 등의 접근을 허용하는 앱 접근 권한에 대한 고지도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2상의 의무인데요. 테무 앱에서는 이러한 접근 권한에 대한 고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권한까지 과도하게 접근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다 보니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개인정보 보호와는 별개로 환불, 유통, 짝퉁 등의 문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개인의 차원에서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째 뉴스입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즉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대폭 축소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발표한 인증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내 인증 대상 기업 기준을 1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으로 대폭 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기업 규모가 작아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힘든 기업에게는 부담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작은 인터넷 쇼핑몰이더라도 대량의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는 다소 역행하는 규제 개선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추가로 심사 항목이나 기간을 줄이는 간이 심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 배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급 배정 안내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9개 학급 700명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름, 생년월일 옆에 생활지도, 학습부진, 수학부진과 같은 학교 생활에 관한 평가부터 다문화, 분리불안, 앓고 있는 희귀질환명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유출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명의로 된 사과 서한문을 발표하고 향후 안전하게 학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정보 블랙박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개인정보 뉴스 브리핑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개인정보 뉴스 브리핑과 함께
실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국민의 입장에서 알면 좋은 유익한 정보 많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개인정보 블랙박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